정청래가 이제 뜬금없이, 사실 이게 뜬금없는 게 아니에요. 예, 최근 이제 조금씩 내막이 하나 둘씩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그 정청래가 뭐 오랫동안 조국당하고 내통을 해왔던 것 같아요. 내통을 해왔고, 조국당과의 합당 문제를 이미 오래전에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뒤에 더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이미 오래전에 이제 제안을 해왔다가 조국이 그동안 이제 거부를 해왔던 것 같아요. 예. 그 참 희한한 일이죠. 예. 저는 그 참 희한한 일이라고 봐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예컨대 국민의힘하고 지금 뭐 지지율이 엇비슷해서 이번 지방선거에 박빙 지역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예, 박빙 지역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이 마음이 급하죠. 근데 아까 뭐 갤럽 여론조사를 보여드렸다시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 격차가 20% 이상 벌어져 있는 형국이어서 이게 과연 조국당과 합당을 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플러스 요인이 생기는지 거의 의미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입니다. 예컨대 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면은 3%도 우리한테는 소중하죠. 근데 지금 지지율 격차가 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또 지역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정당 지지율만 가지고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광역 지역별로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뭐 수도권에서도 민주당이 안정적으로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 뭐 PK 지역에서도 부산에서도 지금 전 장관이 전재수 의원이 통일교에서 뭐 돈을 받았다라는 의혹으로 장관직을 사퇴를 하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오차범위 밖에서 두 자릿수 가까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지역에서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이 크게 앞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급할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통합을 할 때 하더라도 조국당이 마음이 급해야지 민주당이 마음이 급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역전이 돼서 반면에 이제 조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기가 힘들고, 제가 뭐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이번 지방선거는 조국당의 장례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 장례식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지지율 아까 보여드린 대로 3% 나오는데 저 3%가 또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은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서 나오는 지지율이에요. 근데 조국당이 호남 지역에서 뭐 20%가 나온다고 해도 그게 의미가 있습니까? 조국당이 호남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지도가 아니잖아요. 예컨대 민주당하고 뭐 엇비슷한 지지율이 나와야 호남 지역에서 조국당이 민주당의 어떤 몫을 뺏어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합당을 추진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대부분 호남에서 나오는 지지율인데 호남에서도 뭐 10% 안팎이에요. 즉 호남 지역에서 민주당 몫을 조국당이 뺏어갈 가능성도 없어요. 그런데 왜 민주당이 의리돼가지고 저는 조국당에 막 살살 빌어야 되는지 그게 지금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 그러면은 호남을 제외하면은 조국당 지지율이 다른 지역에서는 1%대라는 얘기예요. 1%대. 의미가 없는 지지율이라는 거야. 호남을 빼면은 1%대예요. 조국당 지지율이. 근데 왜 민주당이 쩔쩔 맵니까? 조국당한테? 조국당이 오히려 조국이 정청래 바짓가랑이 붙들고 제발 합당 좀 해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래야 될 판인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정청래가 먼저 조국에게 합당을 제의를 했고 조국이 그동안 거부를 하고 있다가 합당을 하기로 합의가 돼서 발표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제. 참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재밌는 또 현상을 발견을 한 게, 합당을 발표하기 직전에요, 몇 가지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걸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어요. 예컨대 김병기 의원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잖아요. 친명
당원들이 대단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김병기 의원이 뭐 다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김병기 의원이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다. 이거 김병기에 대한 건 다 뭐 모략이다. 뭐 이런 차원에서 김병기를 실드하고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지금 지적하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래 김병기가 잘못한 게 있다 치자 이거예요. 조연아님 정청래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조국이랑 정청래 채널들 가서 욕 바가지로 퍼붓고 왔어요. 합당은 꿈도 꾸지 말라고요. 예. 정청래가 조국한테 약점 잡힌 게 있나 봅니다. 우리가 화가 난 건 뭐냐 하면은 그래 김병기를 뭐 제명을 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분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정청래에게 김병기를 쫓아내는 것, 강선우를 쫓아내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왜 최민희하고 장경태는 특히 장경태는 최민희야 뭐 지금 윤리감찰을 지시한 건 아니니까 최민희는 아예 뭐 감싸고 도는 거고요 지금 윤리감찰조차 지시를 안 했어요. 최민희는 아예 저렇게 방치를 해놓고 장경태는 지금 3달이 되도록 2달이 넘도록 아직도 윤리감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게 내로남불 아니냐. 친명유죄, 친청무죄냐 이게. 이런 정청래의 편파적인 당 운영에 우리 당원들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김병기를 제명할 거면 장경태도 제명을 해라. 최민희도 윤리감찰을 해라. 이게 우리 당원들의 요구잖아. 그런데 지금까지 2달, 석 달을 똥 싸고 뭉개고 있는 게 지금 정청래입니다. 이래서 정청래에 대해서 우리가 의구심을 가지고 째려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있었다라는 게 자, 김병기 의원 제명을 결정한 곳이 윤리심판원이에요. 윤리심판원에서 김병기 의원의 제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장이 누구냐? 한동수예요. 검사 출신 한동수인데 한동수는 우리가 이제 족바라고 알고 있죠. 그러니까 족바니까 문바니까 정청래랑 한편이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김병기는 이게 이제 징계 시효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제명 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들이 지들끼리 짜고 도는구나. 지들끼리 짜고 고스톱 치는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한동수를 비난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저께 윤리심판원에서 한동수가 원장으로 있는 윤리심판원에서 한동수 판사 출신이죠. 죄송합니다. 윤리심판원에서 최민희와 장경태를 감찰을 하겠다고 직권 감찰을 하도록 한동수가 지시를 했어요. 이게 뜬금없는 거지. 정청래가 감찰단에 윤리심판원과 감찰단이 달라요. 윤리감찰단에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 장경태 거는 그리고 최민희 거는 시간이 많이 지났잖아요. 근데 뜬금없이 한동수가 정청래랑 한편인 줄 알았는데 최민희하고 장경태를 감찰을 하겠다라고 한다고 지시를 한 거야.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갑자기. 저는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갑자기 조국당하고 합당이 발표가 된 거예요. 이게 정청래 캐비넷 아닌가? 그런 저는 의구심이 들더라고. 이건 뭐 제 뇌피셜이지만은 야 이게 정청래 캐비넷을 최민희하고 장경태를 쳐가지고 한동수가 정청래를 압박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가 합당을 발표할 수밖에 없도록 족바들이 움직인 건 아닌가? 뭐 그런 저는 약간 추론이 들더라고. 너무 뜬금없잖아. 지금에 와서 장경태 건이야 그렇다고 쳐도 최민희까지
그죠? 윤리 감찰을 지시하는 거는 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런데 오늘 또 재밌는 보도들이 나왔어요. 예. 자, 오늘 경찰에서 최민희 딸 축의금 의혹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거 돌아가는 판이 재밌죠, 여러분?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치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거든요. 지금까지 경찰이 뭉개고 있다가, 이거 물론 이제 가세연에서 고발을 한 거예요. 지금까지 석 달이 지나도록 뭉개고 있다가 갑자기 지금 오늘 최민희 딸 축의금 건으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누군가 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또 장경태 건과 관련해서 JTBC에서 또 재밌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것도 좀 보시고 가겠습니다. 네, 장경태 의원 성추행 혐의에 대해 당사자들의 입장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당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JTBC가 그 술자리 다음 날부터 동석자들이 대화를 나눈 단체 대화방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한 참석자가 장 의원의 성추행을 말했고 다른 참석자도 피해자가 피해 내용을 술자리에서 알렸다는 점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장 의원을 그 자리에 부른 김모 비서관이 그때마다 수습하려 하다가 장경태 손 조심해야 하는데 라는 말을 했습니다. 김휘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24년 10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한 여성 비서관 옆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 여성의 남자친구가 촬영한 영상입니다.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이틀 뒤 술자리 동석자들이 모인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 한 여성 비서관이 장 의원이 피해 여성을 만졌고 남자친구가 열받아서 시작된 사건이라고 그날 술자리를 정의 내리자 장 의원과 절친한 사이이자 그날 술자리로 장 의원을 부른 5급 비서관 김모 씨가 그냥 술 취해서 옆에 좀 달라붙어 있던 것이라 말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여성 비서관이 피해 비서관이 중간에 얘기하긴 했다며 지금 이분 내 허벅지에 손 올리고 있는데 이거 뭔데란 식이었다며 반박합니다. 그러자 김 씨는 한숨을 내쉬며 장경태 진짜 좁아서 본의 아니게 그랬든 그냥 편하다고 그랬든 손 조심해야 하는데라고 말합니다. 동석자들이 장 의원의 성추행 정황을 짚자 이렇게 말하며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사건 다음 날에도 장 의원이 술자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자신과 장경태 의원의 1대1 대화 내용을 공유하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이 어제 무슨 일 있었냐? 남친이 싫어하겠다고 적은 메시지였습니다. 두 사람의 카톡 대화를 본 한 여성 비서관은 남친이 싫어하겠다고 적은 건 기억을 하지만 기억 안 나고 싶은 것 아니냐며 냉소적 반응을 보입니다. 장 의원은 줄곧 성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행은 없었습니다. 남친이란 자의 폭언과 폭력에 동석자 모두 피해자이자 일부 왜곡 보도로 사안이 변질됐습니다. 그 자리 자체의 성격을 저는 화기애애했다고 생각했고 피해자 측은 사건 당일 피해자의 피해 호소가 있었고 장 의원 본인도 남자친구가 분노할 만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던 것이라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장경태 손이 어디로 가 있었느냐? 이 손에 자율주행에 대해서 많은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손은 허벅지에 있었다. 이게 확인이 된 거고 본인도 이제 인정을 한 내용이 있는 거예요. 저 카톡 내용에. 남자친구가 싫어했겠다. 크크크. 이게 지금 웃을 일입니까? 그리고 제대로 기억도 못하면서 이게 뭐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이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장경태의 손이 허벅지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 사람의 증인이 있는 상황이에요. 뭐 영상 자료도 있고, 그래서 그날 테슬라 손, 자율주행 손은 허벅지를 향했다. 이거는 명백한 성추행이죠. 장경태는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생명이 끝났다고 봐야 돼요. 이게 뭐 지금 민주당에서 제명이 되고 말고의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죠? 무고죄. 예, 무고죄가 지금 딱 걸리는 상황이 돼버린 거야. 근데 무고는 벌금형이 없어요. 다 실형이야, 무고는. 이게 집행유예부터 시작입니다. 근데 현직 국회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은, 10년 이상, 피선거권이 박탈이 돼요. 100% 지금 무고가 걸리는 상황 아니에요. 누가 봐도. 뭐 증인도, 여러 명이 있고, 피해 당사자의 증언도 있고, 그리고 영상 증거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손경태는, 뭐, 정치 생명이 지금 끝난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뭐, 우연일 수도 있겠는데, 이게 참 희한한 거죠, 오늘. 예. 정청래가 합당 발표를 하자마자, 갑자기 최민희 압수수색을 하고, 예, 장경태 혐의와 관련된 새로운 증언과 증거들이 튀어나오고, 야, 이거 그림이 좀 흥미진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정청래 캐비넷이 열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청래가 이런 역풍을 맞을 것이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예, 우리 당원들과 지도부에게까지 숨기고 기습적으로 합당 쿠데타를 한 거 아닙니까? 조국당 쪽에서 작업 걸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복만삼님, 경태는 다방 세대도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거라면 진짜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하는 게 맞는 것 같네요. 테슬라장 어떻습니까? 예? 장경태 별명을 이제부터 테슬라장으로. 그래서 지금 정청래의 악재, 그러니까 최민희가 뭐 여자 정청래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왼팔 오른팔 아닙니까? 최민희가 이제 합당이 발표되니까 가장 먼저 찬성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예, 좌경태 우민희, 예, 그죠? 좌경태 우민희 수준인데 둘 다 지금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어디서 시작을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은.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에는 우연이 없다라는 게 제 지론이기 때문에 이게 공교롭게도 정청래가 합당을 발표하자마자 최민희와 장경태를 치고 있는 것,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예,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 흥미로운 그림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아주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고, 둘 다 날아갈 상황이에요. 이제 최민희도 날아갑니다. 왜냐하면 이해충돌, 김영란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지금 대단히 높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지금 뇌물죄가 성립이 될 수도 있는, 뭐 돌려줬다고 하더라도, 예, 정동님, 귀팅료 자진 납부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예컨대 최민희가 100만 원씩 받았잖아요. 피감기관들한테. 근데 자기는 이제 축의금을 돌려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강선우도 지금 구속영장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고 그래요. 강선우는 제가 볼 때는 본인 혼자 먹은 것 같지는 않아요. 제 느낌적 느낌으로 볼 때는. 근데 이제 강선우가 하는 진술이 더 웃겼습니다. 여러분, 그 언론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쇼핑백은 받은 게 사실인데 그 안에 돈이 있는지는 몰랐다. 쇼핑백을 받아가지고 차 트렁크에다 넣었는데 쇼핑백을 받은 건 인정을 했대요. 강선우가 경찰 조사에서. 근데 그 안에 돈이 있었는지는 몰랐다, 이렇게 진술을 했대. 이거는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거보다 더 웃기는 얘기죠. 그 쇼핑백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데 막 받아요?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쇼핑백은 받았는데 거기에 돈이 있었는지는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한 가지 김경희가 진술한 것 중에 이게 아주 중요한 진술이 있는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아마 강서구청장 공천을 좀 받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당시 지도부에 김경희 접근을 했다라는 거예요. 당시 민주당 지도부에. 근데 당시 민주당 지도부가 누구냐 하면은 당대표도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근데 최고위원이 누구였습니까? 첫째 고민정, 정청래가 수석 최고위원이었고요. 그 다음이 고민정, 서용교, 장경태, 박찬대, 요 5명이 최고위원이었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나 당시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에게 김경희 접근을 시도했다, 이런 거였으면 지금쯤 다 폭로되고 난리가 났겠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박찬대 의원에게 김경이 접근을 시도했다고 그래도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현재 나오는 보도는 당시 지도부라고만 나와요. 그럼 지도부에 공교롭게 정청래, 장경태, 서영교, 청래파가 3명이나 있어요. 게다가 지금 장경태는 서울시당 위원장을 하고 있어. 요 셋 중에 저는 한 명일 가능성이, 지금 한 명 이상일 가능성도 있다고 그래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강선우나 김경이 입을 열면은 여러 사람 지금 다치게 돼 있는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민희와 장경태까지 압박을 하고 있다. 그 정청래로 뭔가 목을 조여오는 듯한 느낌? 느낌적 느낌? 이런 느낌이 지금 강하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청래가 뭔가 압박을 받아가지고 합당이라는 지금 무리수를 던진 거 아니냐. 저는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원래 문조털레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정청래를 김어준이 밀어서 당대표를 만든 다음에 조국을 석방을 시키고, 조국을 사면을 하고, 그 다음에 조국당과 민주당이 합당을 한 이후에 조국이 지방선거에 출마를 해서 하거나 아니면 당대표에 도전을 하는 것. 그 정청래의 역할은 뭐냐면 문씨 집안 머슴으로서 조국 도련님 오시는데 마당 쓸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것. 저는 이게 이제 정청래의 역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이 정청래를 밀어준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실기를 했어요. 합당 문제는. 합당을 하려고 했으면은 작년 11월에는 정청래가 기자회견을 해서 조국당과 합당합시다 이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정치 일정상. 좀 오늘 보니까 정청래가 뭐 3월달까지 합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3월달에 가가지고 합당을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합당이 되면은 지방선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려요. 지방선거 공천이 난장판이 돼. 어찌 보면은 정청래는 이미 합당을 할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이 시점에 아무리 빠르게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지금 3월 달에 합당이 끝나면 언제 합당 절차 다 밟아가지고 민주당만 또 후보가 있습니까? 조국당에도 후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경선을 해서 언제 후보 정해가지고 6월 달에 선거를 합니까? 선거 말아먹자는 얘기지. 그래서 현실적으로 볼 때는 저는 이제 합당 시기를 놓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리하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 합당 시기를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는 정청래가 뭔가 압박을 받고 있는 것 아닌지 그런 좀 생각도 들게 합니다.